60대 부부, 월 120만 원으로 버티는 극한의 노후 생존기, 퇴직 후 찾아온 현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우리 곁에는 은퇴 후 적은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런 현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부터 퇴직 후의 삶,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해요. 저도 요즘 뉴스나 방송에서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온 문제라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잘 준비했나? 걱정이 앞서고 퇴직 후 실제 생활비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막상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60대 부부가 월 12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몇 가지 생존 전략들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은퇴 준비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례들을 통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공감과 함께 조금은 위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 김씨 부부의 살림 노하우. 김씨 부부는 62세와 60세로 40년 가까이 자동차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 오다가 퇴직했어요. 퇴직 후 월 120만 원의 연금과 저축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 부부는 무엇보다 살림 노하우에 힘을 쏟았답니다. 김씨 부부는 매달 지출을 꼼꼼히 계획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식비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해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식으로 해결하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할인 정보를 다 찾아보고 공동 구매도 적극 활용해요. 우리도 한때는 비싼 외식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건강도 챙기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라며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적인 소비와 생활 습관 개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분은 동네에서 진행하는 무료 복지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도 참여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교류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퇴직 후 외로움이 올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씨 부부의 작은 창업 도전기. 두 번째 사례는 65세의 이씨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퇴직 후 월 120만 원의 예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씨 부부는 평소 손재주가 좋고 오랜 취미였던 공예를 살려 소규모 창업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소하게 만들어 파는 게 생각보다 잘 풀리더라고요. 라며 이 부부는 창업 초기에 겪은 시행착오와 성공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이처럼 취미를 살린 창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판매 채널을 확장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 은퇴 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인생은 아직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라고 이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 사례, 박씨 부부의 지혜로운 소비와 지역 사회와의 연대.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64세의 박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월 12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박씨 부부는 동네의 자원봉사 모임, 무료 급식 프로그램, 지역 복지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생활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을 줄 몰랐어요. 덕분에 외로움도 덜하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충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라고 박씨 부부는 말합니다. 또한 이 부부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여 집안일, 건강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까지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혼자라면 절대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니까 더 든든하더라고요. 라며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준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와 가족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 씨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준비와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이야기. 우리 모두가 젊은 시절 꿈꾸던 미래는 때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해도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문제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죠. 첫째, 철저한 예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김 씨 부부처럼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작은 지출 하나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비나 공과금,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도전을 통한 추가 수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창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작은 도전이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볼 만합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박 씨 부부처럼 지역 복지센터, 동네 모임,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감에 빠지기 쉬운데 이웃과의 소통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역시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평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한다면 은퇴 후의 생활도 결코 암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웃과의 연대를 통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월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은퇴 준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현재의 작은 습관들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보자는 다짐을 함께 해보세요. 이처럼 현실적인 사례와 생활 속 지혜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지만 서로 도우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던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위에서 소개한 세 부부 사례 외에도 은퇴 후의 생활에는 정말 많은 고민과 도전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매일매일 작지만 확실한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예를 들어 한 66세의 정씨 부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씨 부부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오다가 어느덧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퇴직 후 정씨 부부는 월 120만 원의 한정된 수입에 맞춰 생활비를 꼼꼼하게 조절하면서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과 동네 소모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정씨 부부는 퇴직 후 돈 걱정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모임을 만들었더니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단순히 예산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한 63세의 최 씨 부부가 있어요. 최 씨 부부는 자동차 공장에서 40년 넘게 몸을 던진 근로자 출신으로 퇴직 후 월 120만 원으로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온갖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구매하고 집에서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서로 다짐했어요. 게다가 이 부부는 동네 이웃과 서로 돕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서로의 요리 비법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활을 돕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살아가면서도 매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보람은 이웃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최 씨 부부의 말처럼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는 힘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4세의 한 부부는 평소 꾸준히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해온 덕분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남은 예산을 다른 필수 생활비에 할애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부는 건강이 곧 자산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매일 아침 공원 산책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며 가끔은 동네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 강좌에도 참여합니다. 이 부부의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해줘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사례들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 사회적 연결, 그리고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월 120만 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부부들이 펼치는 노력과 지혜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여러분도 혹시 은퇴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살려 부업에 도전해보거나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서는 것 등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동반자, 친구, 가족의 존재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위로와 함께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진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존경받아 마땅하니까요. 앞으로도 사회가 주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힘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던 따뜻한 노후를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